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좀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증여를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재산은 재산대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기초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편법 증여입니다. 주변을 보면 종종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면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재산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만큼씩만 없어지게 되는데요. 2022년 기준 단독 가구는 한 달에 209만 원, 부부 가구는 약 256만 원 정도가 자연 소비분으로 매달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매달 209만 원씩 재산에서 차감되어 최소 4년이 지나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요. 증여한 1억 원에서 매달 조금씩 차감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4년까지는 여전히 부모의 재산이 남아있게 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한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부부 가구의 경우 10년은 지나야 부모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요. 혹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한 뒤 증여와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현금 인출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의 경우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이체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고액의 현금 인출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금융재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명의 대여입니다. 자녀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자녀가 개인 사업자 명의를 낼 때 공동 명의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사업소득이나 통장거래 내역의 재산이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일정 부분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인데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보고 고급 자동차 소유 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됩니다. 게다가 99%의 지분을 보유하든 1%의 지분을 보유하든 고급 승용차 기준에 들어가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인 차의 지분을 부모님이 1%,
자녀가 99% 이렇게 한다고 해서 4천만 원의 1%인 40만 원만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4천만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명의대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으니 오늘 내용 반드시 숙지하셔서 기초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